자, 이제 4단원 문제풀이입니다. 교과서 138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어떤 상태의, 그렇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무엇을 흡수해요? 그렇죠. 자, 외, 선을 흡수하여 지표의 생물을 보호합니다.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는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으로 구분합니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암석권은 10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의 대류에 이동하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 스콕 산맥은 판의, 그렇죠, 수렴형 경계에서, 자, 해령은, 그렇죠, 발산형 경계에서, 자, 변환 단층은, 그렇죠, 보존형 경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4단원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판구조론부터 여기는 학습지도 잘 봐야 합니다. 자, 왜냐면 시험 범위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습지인데 학습지가 교과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도 같이 잘 봐야 합니다. 자, 교과서는 13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와 나는 각각 기권과 수권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문자 A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얇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렇죠. 틀렸죠. 자, 왜냐면 이 스몰 a는 혼합층으로, 자, 혼합층은 어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이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안정한 층이다.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있는 게 온도가 높고 아래에 있는 게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대류가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라지 B를 보더라도 아래에 있는 게 온도가 낮고 위에 있는 게 온도가 높아요.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C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대류뿐만 아니라, 자, 수증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C는 대류는 일어나요. 그런데, 자,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A 같은 경우에는 대류도 일어나고 수증기도 있으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C에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스몰 C의 온도는 겨울철과 여름철보다 높다. 자, C는 어때요? 연중 비슷한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 5번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D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자, D는 어때요? 공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때요? 매우 큽니다. 이 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온도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준 역할을 하는데, 대기의 99%는 높이 대략 0에서 32km 요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A가 훨씬 공기가 많죠.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 해양 지각은 확대를 해보면 요만큼이고 대륙 지각은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얇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멘틀은 지각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어때요?
지구 생성 초기에 마그마 바다에서 무거운 것들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겠죠. 그러니까 지각보다 멘틀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멘틀이 지각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자, 그다음 3번.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입니다. 맞죠? 대략 80% 정도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외핵은 액체, 그 다음에 내핵은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주요 구성 성분은 뭐냐면 철과 니켈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물권, 기권, 직권, 수권입니다. 자, A에서 C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빙하에 의해 U자 계곡이 만들어집니다. 자, 빙하는 뭐예요? 수권이고, 자, U자 계곡은 뭐냐면 직권이에요. 그래서 수권과 직권이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C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해수면 위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나타납니다. 자, 바람 기권이고 해류 수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B 맞겠죠? 그 다음에 C에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만들어집니다. 해수에 녹아있습니다. 얘는 무슨 권이에요? 그렇죠. 수권. 그 다음에 침전되어 석회암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뭐예요? 그렇죠. 직권입니다. 그래서 C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주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대략 3배인가요? 숫자만 봐도 3배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가 생성된 초기에 마찰이 막 일어나고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생성됐죠. 그때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화산이 폭발하여 대기 중으로 화산재가 방출이 됩니다. 그럼 A가 작아진다. 자, A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는 정도인데, 자, 여기 자, 지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내리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화산재가 이 대기를 뒤덮습니다. 그러면 이 화산재가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것을 막겠죠. 자, 그래서 흡수되는 A가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자, A 볼게요. 화석 연료를 어때요? 연소하는 겁니다. 연소하면 뭐가 나와요? CO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B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이용된다. 자, B 한번 볼게요. 자,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광합성인데, 광합성은 어떤 과정이냐면, 자, 물과 이산화 탄소가 뭘로 변환하면 포도당, 유기물과 이제 우투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쓰이냐면 태양 에너지가 쓰입니다. 결국에는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한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기물의 형태고, 이거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원 에너지도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아무튼간 자, B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이용되는 게 맞죠. 광합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C에서 생성되는 퇴적암은 대부분 석회암입니다. 자,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퇴적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맞겠죠. 대부분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맞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판구조론이니까 그 전에 우리 앞에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권위,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이 있었는데 차례대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권이죠. 자, 연직의 이제 기온 분포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는데 뭐 이건 다시 설명하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꼭 잘 읽어보고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온의 연직 분포, 연직 수온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다 설명하기엔 좀 오래 걸리니까 영상 다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거죠. 아까 문제에도 한번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직권의 구조, 특징들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물권, 외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설명한 영상이 또 있으니까 다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건과 어떤 건이 상호작용인지 생각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호흡과 광합성은 기권이랑 생물권이고, 그 다음에 풍화 침식, 화산 활동은 이제 직권과 기권이겠죠. 왜냐하면 화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막 화산재들이 막 날아가고, 그 다음에 CO2 같은 게 화산가스가 방출이 되면 기권에도 영향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직권이랑 수권 보게 되면 염류 공급과 풍화 침식 이런 게 있는데, 자, 말이 좀 어려운 거 다시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 염류 공급은 뭐냐면은, 자, 염류는 이 수건에 녹아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NaCl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뭐 마그네슘도 같은 것도 녹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광물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원소들이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NaCl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NaCl은 어디서 왔냐? 자,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가라앉아서 생긴 게 아니라 바닷물 속에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화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직권에 녹아 있던 다양한 물질들이 이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권에서 염류를 수권으로 공급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화 침식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권이랑 이제 생물권 보게 되면 용해 물질 제거 이런 게 있는데, 용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수권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이 물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제거해 줄 때가 있어요. 맞나요? 대표적으로 이 물 속에 녹아 있는 이 이산화탄소 있죠? 이런 것들도 식물이 이 물 속에 살고 있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용해 물질 제거라고 하고, 그다음 수분도 공급해주고, 그다음 수권이랑 기권, 강수와 증발입니다. 자, 강수 현상이 일어날 때는 비가 내리는 거. 자, 이 숫자는 뭐냐면 비,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눈 등등등 하늘에서 내리는 물들을 다 강수라고 해요. 됐나요? 자, 증발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서 기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예시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니까 다시 교과서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에너지의 흐름과 순환입니다. 자, 에너지. 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 대류의 원동력이고, 자, 그 다음에 지구 화산, 지구 자기장, 암석의 순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 조력 에너지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 이렇게 일으킵니다. 자, 여기 또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이 예시들과 요 그림들 잘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암석의 순환 중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자, 우리가 배웠던 암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그렇죠. 이제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태정암이 있었어요. 자, 여기 암석의 순환이 지구 내부 에너지만으로 일어난다라고
조금 암석이 생성되는 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 퇴적암이랑 변성암은, 죄송해요. 다시 이 화성암이랑 변성암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 실제로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것들이 불화자로 만들어진 암석이다 해가지고 화성암이고, 괜히 뜨거운 마그마 옆에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변한 게 바로 변성암이에요. 자, 그런데 이 퇴적암은 뭐냐면 어, 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랬을 때 물이 막 흐르죠?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모래, 자갈, 흙, 진흙 이런 것들이 물살에 의해서 막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물속이나 이런 것들이 물속에서 쌓이게 되면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퇴적암이 생성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뭐냐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잘 구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인데, 자, 물의 순환에서, 자, 태양 에너지 볼게요. 자,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도 물체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 반대 작용들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증발은 뭐냐면 액체인 물이 기체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은 뭐냐면, 구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자, 구름. 자, 구름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죠? 기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액체 혹은 고체란 얘기예요. 실제로 구름은 작은 이 얼음 알갱이들이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증발을 통해서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되려면 결국엔 다시 이 수증기가 액체인 물이나 고체인 얼음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릴 때도 수증기였던 게 다시 물이 되는 거니까 비가 내리는 것도 에너지를 방출해 준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은, 자, 이 바다에서 유출되는 양과 바다로 유입되는 양, 자, 수건의 이 물의 총량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해수면도 이 바다의 전체 양도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과서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 들어오는 양, 자, 바다로 들어오는 양 하천수, 좀 더 진하게 할게요. 자, 바다로 유입되는 요 하천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내리는 강수, 바다로 내리는 강수 요 양과 요 증발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각 권의 다양한 형태를 분포하며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고, 자, 존재 형태는 각각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자,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되면서 직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식물이 화석연료가 된 걸 이제 석탄, 그 다음 동물이 묻혀가지고 화석연료가 되는 걸 석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를 태우니까 다시 이산화탄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해수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았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방출될 때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질소의 순환 어렵지 않습니다. 질소도 순환을 하게 되는데, 자, 대기 중에 질소 N2입니다.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콩과 식물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콩과 식물에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자, 암모늄 이온으로 되는 것을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생명체가 쓸 수 있게 고정된다고 해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물체는 요 N2 형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처럼 이온화가 돼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온화 시켜주는 게 우선 콩과 식물의 뿌리옥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질소 고정이 일어나면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혹은 이 토양 속에 있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또 질소 고정이 되면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온화가 돼야지
생산자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물뿐만 아니라 가끔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대기 중의 질소가 번개를 맞습니다. 공중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질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이온화된 게 다시 생산자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암모늄 이온은 질화세균에 의해서 질화작용이라는 걸 거쳐서 질산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처럼 이온화가 돼야지 생산자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에서 흡수가 돼야지 이 소비자가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요 질산 이온이나 암모늄 형태의 이온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생산자에서 아미노산이나 혹은 아미노산을 이용한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소비자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로 동물과 식물에 들어간 이 질소는 이 동물과 식물이 죽겠죠? 자, 그래서 배설물과 사체가 이렇게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누가 분해를 해줘야 되냐면 분해자가 분해를 해줘야지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가 돼서 이렇게 다시 순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 질산이온은 탈질소 세균을 통해 가지고 탈질 작용을 통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 옆에 나와 있는 게 뿌리혹이고 이 콩가식물의 뿌리고 이런 것들을 뿌리혹이라고 해요. 여기에 뿌리혹에 어떤 세균이 있냐면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온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자, 대륙지각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대륙지각과 멘트 전체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맞죠? 딱딱하게 굳은 상부 멘틀의 일부와 그 다음에 지각을 포함하는 게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지각을 제외한 멘트 전체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틀렸죠.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앞에 있는 교과서 앞에 있는 그림 잘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지진과 화산활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진과 화산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해안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쓰나미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방출된 다량의 화산재는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억과 디귿,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자 2015년 1월과 8월 우리나라 주변에서 부른 바람의 풍향과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와 나 시기에 우리나라 동해에서 형성된 혼합층의 두께를 보도록 할게요. 자, 혼합층의 두께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바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돼요?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써주냐면 혼합층은 풍속이 강할수록 두껍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풍속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강하므로 혼합층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두껍게 형성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교과서 뒤에 답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9번. 최근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을 비롯한 열대우림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파괴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기권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기권으로 방출하는 산소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열대우림의 면적이 줄어들어 사막의 면적이 확대될 거예요. 자, 교과서 뒤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물의 순환 과정에서 물의 이동 방향과 연간 이동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물의 순환 과정에서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계속 공급되지만 해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육지에서 바다로 공급되는 물의 양만큼 바다에서 증발한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여 강수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어떤 거냐면, 자, 바다에서 빠지는 양이 뭐예요? 자, 바다에서 빠지는 게 요 증발량이죠.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강수, 그 다음에 지하수 및 뭐 지표수 및 지하수예요. 자, 이 증발하는 양 320이랑 내리는 거, 자, 바다로 들어오는 거 233 더하기 51 더하기 36이 어때요? 그렇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아이슬란드의 어느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곳에서 현무암으로 형성된 낭떠러지가 거의 일직선으로 이루면서 길게 나타납니다. 그 까닭을 판의 운동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면, 자, 멘틀 대륙의 상승부에 위치하는 대륙 지역에서는 판이 갈라져서 열곡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판의 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어떤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지 쓰고 각 경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발산형 경계로, 자, 맞죠? A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A는 발산형 경계. 자,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그렇죠.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으면 해령과 수직하게 발달하는 변환 단층으로 무슨형 경계에 속하나요? 그렇죠. 보존형 경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그렇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그 다음 A는 발산형 경계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B는 보존형 경계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C는 수렴형 경계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이쪽 면에서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여기가 새로운 지각이죠? 자,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니까 자, 녹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더 안 보이네.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가 멘틀의 상승부고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새로운 판이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어때요? 여기에 있는 퇴적물의 두께가 얇지만 여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증가하지만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결국에는 보세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어때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죠. 자, 수렴형 경계, 판의 경계죠. 그 다음에 어때요? 발산형 경계도 판의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도 판의 경계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지진과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의 중앙부에서 일어나기보다는 판의 경계에서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화산 활동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나요? 자, 1번. 자, 직권에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가 이동해 간 지구 시스템의 하위 요소를 순서대로 써보자. 이산화탄소가 이동해 간 지구 시스템 하위권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수권에서 자, 그 다음에 기권에서 그 다음에 생물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호수 주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가축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 공기를 호흡한 가축들이 숨을 잘 못 쉬니까 치명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화산 분화구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사건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호수 바닥에 이산화탄소가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 이후 유네스코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호수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호수 바닥에 모이는 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하였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직권 가볍게 다시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직관의 별 이렇게 나와 있고 판 구조론에 대해서 각각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대륙지각, 암석권, 그다음에 여기 해양지각, 여기 딱딱한 멘트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판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의 종류. 자, 여기 대륙판과 해양판이 나와 있고 판의 경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판의 경계가 쭉 이렇게 뭐 나와 있죠. 자, 이 판의 경계에 보면은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고 판의 중앙부에서는 거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판의 경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 지진도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발사는 경계 보도록 할게요. 발사는 경계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고 자, 장력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층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이 상반보다 하반이 위에 있는 정단층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지형을 보게 되면 동아프리카 7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나즈가판이 서로 멀어지는 동태평양 해령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판과 이제 아프리카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도 있습니다. 다음 수렴형 관계 보도록 할게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고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져서 만나고 판이 소멸하고 횡압력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역단층이 발생하는데 역단층은 뭐냐면 상반이 하반보다 위에 있는 것을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경계에는 서비평 경계, 그 다음 충돌은 경계 이렇게 나눠지니까 자세한 거 잘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일본 해구 그 다음에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이렇게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일본 열도가 일본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통가 해구가 있고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가 이렇게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스코 산맥인 안데스 산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프스 산맥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보조는 경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판이 접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고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고 지각 변동은 선발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없고 발달 지역은 변환 단층입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수직하게 발달하는 변환 단층이 있습니다. 됐나요? 이 변환 단층 중에 이 대서양 중앙 해령에 발생하는 것들을 케인 단층이라고도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해령과 수직하게 발달하는 변환 단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용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